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비트의 연장금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좀 발표드릴 내용은 고강도 고신율 알루미늄 소재 특성 및 용접 부품 적용 현황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발표해드릴 내용들은 5,000개 소재, 알루미늄에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5,000개의 소재의 베이스의 특성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한 20년 넘게 알루미늄 쪽에 종사를 하면서 최근 20년 동안 새로운 물성치라든가 기계적 특성들의 소재가 좀 나오진 않았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소재들은 기본적으로 그 새로운 조성의 새로운 퍼포먼스를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동차라든가 ICT 쪽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재에 대한 설명 자료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용접 특성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동차 쪽에 알루미늄 적용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면서 최근 2, 3년 전서부터 알루미늄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향후 10년 동안 약 한 800만 톤 이상의 수요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자재 값들이 많이 폭등하고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여러 가지 증가되는 알루미늄 중에서 압출, 주단조 부분이 있는데 가장 아랫부분에 판재 시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설명드릴 소재는 아변 판재에 국한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동차용 알루미늄 판재는 다양한 재질들이 쓰이는데요. 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알루미늄에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5,000개 판재, 보통 중강도 정도의 소재고요. 자동차 쪽에서 저런 5,000개 판재를 쓰는 이유는 고강도, 그러니까 그 밑에 2,000개라든가 6,000개, 7,000개로 갈수록 박판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성형이 많이 고강도 소재이기 때문에 성형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중간 단계인 비열 처리약금인 5,000개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프레스를 하기 전에 강도는 항복 강도는 대략 한 150메가파스칼 내외의 소재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거기 맥스 4.5%라고 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4.5% 이상의 소재는 만들지 않고 있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만들 수 없어서 못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소재는 6%, 7%, 8%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알루미늄 소재에 대한 특성과 용접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반적으로 5,000개는 여기 장점에 보시면 성형성이 좋고 내식성이 좋고 용접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선 쪽에 들어가는 알루미늄들은 대부분 고함량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알루미늄 합금들을 쓰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해수에 강하고 또 용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0개 판재를 쓰고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5,000개는 일단 내식성과 용접성이 좋은 소재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뒤에 있는 설명들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ASM 메탈 핸드북에 나와 있는 건데요. 밑에 이제 0, 1, 2, 3, 4라는 것들이 마그네슘 함량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함량이 1%, 2%, 3%, 4%, 5% 갈수록 강도가 리니어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보통 소재들은 강도가 올라가면서 연신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합금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얘는 알루미늄에 마그네슘을 넣었을 적에 2% 이상부터는 조금씩 연신율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보면은 어떤 메탈 핸드북도 5% 이상의 데이터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6%, 7%, 8%를 넣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라고 봤을 때 강도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요. 연신율은 또 역시 강도가 올라감에 있어서 같이 올라가는 이러한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함량을 저희가 6%, 7%, 8%, 9%까지 함량을 높일 때 강도와 연신율을 모두 잡고요. 그 다음에 5,000개의 특성인 내식성과 용접성은 계속 좋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합금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도와 연신율이 반비례하지만 얘는 강도와 연신율이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를 저희가 생산할 수 있다면 굉장히 산업적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 8%, 8.5%의 마그네슘을 첨가된 알루미늄 합금을 저희가 아변 테스트를 좀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에 97% 압파율일 때 약
항복 강도가 570, 인장 강도가 거의 600메가파스칼 정도에 달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연신율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적으로 성형을 하기 위해서는 10% 내외 연신율이 필요해서 기본적으로 약 한 42.5%의 아파율, 일대 9.5%, 그때 이제 항복 강도는 한 346에 인장 강도 400메가파스칼 정도의 일단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8%나 8.5% 같은 경우는 최고 강도가 거의 700메가파스칼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메탈 핸드북에 나와 있던 이론을 실제로 저희가 소재를 생산했을 때 그대로 따라간다 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었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5,000개와 좀 비교를 해보시면, 리마크란 오른쪽에 보시면 5182-5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내장재에 항상 요 소재를 씁니다. 내장재 합금에는 518이라는 5제지를 쓰는데, 그때 항복 강도가 127, 그 다음에 연신율이 27%, 고베스틸 제품입니다. 근데 왼쪽에 보면 알루미늄 마그네슘 6%짜리가 34% 정도 연신율에 한 14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 합금보다 높은 연신율이지만 강도 역시 높다. 그리고 보통 이제 6014라는 소재가 있는데요. 6014 T4란을 보시면은 130메가파스칼에 한 26%. 근데 왼쪽에 1.5T의 마그네슘 6%짜리 알루미늄 합금을 보시면 33%에 한 150메가파스칼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지면서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고강도 소재, 성형이 되는 고강도 소재 대비해서는 연신율과 강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자동차 쪽에 여러 가지 적용을 위해서 검토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장을 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요즘 뭐 전기차라든가 고급 그 세단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적용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외판재는 이제 6,000개 소재를 쓰고 있고요. 내장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00개 소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후드라든가 트렁크, 뭐 A필라, B필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트렁크 리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단 전기차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많은 소재들을 알루미늄 판재로 프레스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외장재는 6,000개 소재, 그 다음에 내장재는 이제 5,000개 소재, 이렇게 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뭐 테슬라 자동차들 보시면 거의 올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설명드릴, 우리가 아까 메탈 핸드북에도 5%밖에 없는데 6789라는 소재가 정말로 이걸 써도 되는 건지, 과연 이게 뭐 국제적으로 다 알고 있는 소재인지 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일단 EN 규격을 좀 갖고 왔습니다. EN 1760에 보시면 마그네슘 8에서 10%까지의 스펙이 이미 EN 규격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EU라든가 미국, 뭐 독일, 일본 여러 나라에서도 알루미늄에 마그네슘 9%, 뭐 10%, 뭐 이런 소재들이 이미 스탠다드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재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그라는 업체는 이제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제 그 유럽 자동차 1차 벤더인데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EN1706에 규정된 알루미늄 마그네슘 9% 소재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소재의 단점이 용해 과정에서 엄청난 마그네슘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특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베릴륨이라는 발암 물질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럽에서도 이 베릴륨을 엄청 집어넣고 9%, 10%짜리의 마그네슘을 알루미늄에 합금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국제적으로 규제가 들어가면서 최근 20, 30년 전서부터는 베릴륨을 넣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베릴륨 없이도 만들 수 있는 맥시멈 가신 4.5% 정도의 마그네슘을 알루미늄에 첨가해서 일단은 상용화하고 있는 게 현재 수준이고요. 일단 그러면 제가 앞에서 보였던 6%, 8%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마그네슘을 잔뜩 그 알루미늄 합금할 때 5% 이상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제 마그네슘 산화물들이 외부로 일단 나오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변이나 여러 가지 특성을 저하시켜서 실제로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는 위에 쪽은 일반 마그네슘을 알루미늄에 10% 넣은 거고요. 밑에의 동영상은 비산화 마그네슘을 첨가한 겁니다. 그래서 위쪽 보시면 이제 저 실시간인데요. 새카맣게 이제 용된 용탕 안에서 마그네슘이 산화돼서 외부로 저렇게 이제 나오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산화가 안 되는 마그네슘을 넣으면 당연히 이제 용탕이 깨끗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6%, 7%, 8%를 쉽게 상용화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그 국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특허를 갖고 있고,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6%, 7%, 8%를 상용화하고 있다. 이랬을 때 앞에서 보여드렸던 기계적 특성들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연신율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내식성과 용접성이 일단은 향상되는 특성들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된 제품들을 저희가 이제 슬라브를 만들어서 일단 열관압연과 냉관압연을 통해서 일단은 판재 생산을 하는데, 현재 폴란드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를 일단 들여와서 2차 압연을 하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새로운 신소재들이 많이 없었는데, 저희가 5% 이하의 상용화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좀 넘어서서 6, 7, 8, 9를 통해서 좀 고강도, 그 다음에 성형성이 좋은 소재, 또 우수한 내식성, 또 강도가 향상되면서 이제 다운사이즈 가능한 경량화 소재, 그 다음에 5000개 합금은 열처리형 합금이 아니기 때문에 뭐 프레스를 하던 2차적으로 외부에 응력을 가하면 계속 강도가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서 성형을 하면서의 가공경화 특성들을 이용해서 기존의 스틸을 대체하지 못했던 영역까지도 좀 대체를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열 처리 합금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박판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박판을 만들면 지금 전자제품 안에 보면은 뭐 우리가 뭐 스테인리스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스테인리스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강도가 강하고 또 박판을 만들 수 있고 내식성이 강하고, 근데 스테인리스의 강도가 뭐 알루미늄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대체 소재가 없어서 그냥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잘 아시다시피 단점은 뭐 자성이 있고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전자제품에 들어가면 이제 방열 특성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당연히 이제 열 전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그런 6%짜리 소재를 가지고 뭐 0.1T, 100마이크론이죠. 0.2T 소재를 만들어서 그때 강도는 항복 강도 기준 약 한 450 이상. 그럼 이제 현재 스테인리스랑 거의 동일한 강도이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를 1대1로 대체하는 이런 일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그러면 기존 알루미늄들의 열처리형 합금들은 왜 박판을 못 만드냐면 0.1T까지 만들어 놓고 강도를 올리려면 열처리를 해야 됩니다. 열처리 과정에서 고온에서 급냉을 할 때 뭐 거의 휴지처럼 막 구겨지죠. 이걸 또 다시 펴야 되는데 이제 거의 불가능해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열처리형 합금이 0.3T 이하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열처리 합금을 통해서 이러한 영역들을 좀 저희가 침범을 해서 스테인리스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뭐 메탈 핸드북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뭐 고강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율이 정말 계속 올라가느냐? 예, 올라갑니다. 뭐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뭐 6%, 7% 가면서 강도도 높아지면서 연신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왼쪽의 강도가 항복 강도 400에 6% 차리지만 저렇게 드로잉이 되는 특성이고요. 뭐 이 이유는 이제 고강도를 나타내는 특성 중에 조직의 방향성이 없고 조직이 굉장히 치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드로잉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뭐 오른쪽 보시면 이제 열 처리를 통해서 강도를 낮추면 뭐 굉장히 깨끗하게 캐닝이 되고 위쪽에 이어링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6%의 신유를 가지고도 드로잉이 된다는 것들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어서 스틸의 강도를 갖고 있고 또 스틸과 유사한 성형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그네슘이 들어가면서 용접성과 내식성은 그냥 올라갑니다. 그건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부수적으로 저희가 따라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인리스 대체제로 굉장히 좀 많이 적용 검토를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바다에 떠 있는 부표를 뭐 금속으로 이제 기존에는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 많아서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스틸 재질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은 저희가 알루미늄 호일을 만드는 1050입니다. 뭐 강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성형 중에 다 찢어지죠. 이제 오른쪽에 밑에 제가 마그네슘 6%짜리 보시면 저 호일 주제 1050 대비 뭐 한 5배, 6배, 거의 10배 가까이 강하면서도 저렇게 깨끗하게 성형이 되기 때문에 현재 뭐 자동차 쪽 관련돼서도 좀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개의 특성인 충격 특성. 뭐 밑에 나와 보시면 이제 고강도 소재인 2000개, 뭐 7017 이런 소재들이 충격 흡수 능력이 보통 20줄 언더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뭐 그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뭐 알루미늄 중에서 5083이 한 32줄, 근데 마그네슘 6%짜리가 한 115줄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기존 일반 알루미늄의 한 5배 정도의 충격 흡수 능력을 갖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자동차 부품을 만들 때는 굉장히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많아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기본적인 물성, 기계적 특성, 그 다음에 물리적인 특성들이 많이 변하고요. 이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좀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지만 베릴륨이라는 비산화 물질을 규제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 20, 30년 전서부터는 만들지 않았다, 못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용접에 관련된 것들, 이제 자동차든 어떤 산업에 적용하려면 접합이라는 게 항상 필요합니다. 물론 뭐 리벳도 할 수 있고 본딩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용접이라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열 처리를 5템퍼, 그러니까 압연한 후에 강도를 최대한 낮춘 상태, 그때가 인장 강도 308에 항복 강도 156짜리를 가지고 저희가 티그 용접, 미그 용접, CMT 레이저, 그 다음에 FSW 마찰 교반 용접까지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모재 인장 강도 대비해서 약 90% 정도 일단은 용접 강도가 나와서 일반적인 알루미늄 대비해서는 용접 시에 강도 저하가 많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18은 이제 압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상태입니다. 한 452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용접을 했을 때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한 300메가파스칼 내외가 나오기 때문에 저 정도의 강도라면은 뭐 일반 6000개 소재의 열 처리 후의 인장 강도랑 유사한 수준이라서 어쨌든 현재 산업적으로 쓰고 있는 6000개 소재 대비해서는 용접 이후의 강도도 굉장히 뭐 유사하게 높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뭐 이런 측면에서는 구조재 쪽에 적용이 굉장히 좀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 압연 판재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스틸 종환하는 것처럼 롤로 말아서 아크 용접을 해서 파이프를 만드는데요. 역시 이제 그 소재 자체의 조직이 작았을 때 여러 가지 유리한 장점들이 뭐냐면 저기 그 드로잉을 해서 용접한 후에 보면 저렇게 이제 V자로 약간 검은색이 아크 용접에 대한 용접부의 그 차이를 좀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저런 것들은 이제 조직적인 차이도 있고, 뭐 그다음에 열 용량부의 결함들 때문에 당연히 이제 확관 테스트를 하면 저기서 찢어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얘를 그 한 400도에서 한 2-3시간 정도 열 처리를 하니까 밑에 사진 보시는 것 같이 용접 부위가 거의 없어집니다. 모재랑 거의 표시가 안 나고,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에서 밴딩 테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용접 부위가 찢어지지가 않아서 뭐 엄밀히 심리스 파이프는 아니지만 심리스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산업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좀 적용하기가 좀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이프를 만드는 알루미늄은 압출이라는 공법을 통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복동 압출기를 통해서 심리스 파이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고강도 소재일 경우에는요, 오른쪽과 같이 그냥 판재를 말아서 용접을 한 후에 열 처리를 하고 그거를 인발을 한번 거치면 고강도 파이프가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 원가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런 압출 공법으로는 뭐 한 400메가파스칼 이상의 소재는 파이프 생산이 좀 어렵습니다. 금형의 파손도 있고 생산성도 굉장히 저하되고 또 단가도 굉장히 높은데, 오른쪽과 같이 이제 판재를 말아서 용접을 해서 생산을 한다 그러면
대량 생산 체제에 굉장히 유리하고 단가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물성치를 테스트를 했는데요. 표에 보시면 제일 위에 이제 STKM13이라는 게 보통 자동차 쪽에 많이 쓰는 파이프용 소재인데요. 얘가 항복 강도가 약 한 380. 그리고 알루미늄 중에서 파이프로 생산할 수 있는 70 이하나라는 소재가 인장 강도 한 380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마그네슘 6%짜리 를 저희가 이제 조관을 했을 때 밑에서 두 번째 튜브를 보시면 저희가 인발 조관을 해서 인발을 했을 때 항복 강도가 약 한 362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기존 스틸과 항복 강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거는 저희가 차후에 인발률을 좀 조정해서 스틸보다도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 알루미늄과 스틸이 동일한 강도이기 때문에 1대1 교환이 가능하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거는 거의 67%의 경량화 효과를 노릴 수 있어서 어쨌든 저희는 요 하이 마그네슘 소재를 가지고 스틸을 전체 고장력 강판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항복 강도 한 500 이하의 스틸 제품들을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러면서 경량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접한 제품들을 저희가 이제 밴딩 테스트를 해보면 역시 이제 왼쪽에 크랙이 난 것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냥 조관만 해서 용접부가 결함이 있었을 때 당연히 이제 용접부에서 크랙이 발생하고요. 얘를 열 처리를 통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조직을 왼쪽에 저 밑에처럼 용접 조직을 완전히 없앴을 적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밴딩할 때 전혀 크랙이나 아니면 결함들이 좀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좀 심리스화가 되어서 향후에 좀 어떤 구조재의 파이프로 또 충돌이 필요한 이런 구조재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단순하게 파이프 조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디귿자 형태라든가 우리가 롤포밍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자동차 판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포밍을 많이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제일 재밌는 거는 오른쪽에 이제 빨간색 그 박스를 보시면 롤포밍 전의 항복 강도가 282입니다. 단순하게 롤포밍을 딱 하고 놨을 때 강도가 밑에 보시면 339. 그러니까 이제 5000개는 열 처리를 하지 않아도 외부의 힘을 롤포밍을 하던 프레스를 하던 또 이 제품을 또 밴딩을 하던 계속 응력을 가하면 강도가 지속적으로 향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저희가 이제 좀 성형을 할 때는 좀 저강도로 갔다가 성형 후에 고강도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특성들도 있어서 산업적으로 활용하기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일단 용접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00개 자체가 용접 특성이 좋고 또 6%를 넣었을 때 훨씬 더 좋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시는 아이템들이 현재 스틸을 롤포밍 하거나 거기에 밴딩과 용접을 해서 만드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기 자동차라든가 또 최근에 이제 앞으로 미래의 UAM 도시명 항공 시스템들이 좀 활성화되면 당연히 이제 경량화에 대한 니즈들이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들을 통해서 관련된 운송기기의 구조재들을 좀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오늘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산업계나 학계 쪽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소재에 대한 또 요 6%, 7% 하이 마그네슘 소재들을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테스트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계 쪽에서는 좀 더 이 소재를 가지고 좀 평가할 수 있는 다른 항목들의 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주시면 또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할 거고요. 또 산업계 쪽에서는 이제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매출 증대라든가 또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좋은 좀 시너지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